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단체 협상 결렬로 지난달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창원 시내버스 업체인 마창여객의 파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노총 마창여객지회는 최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사가 합의한 협상안을 가결해 오늘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창여객 노사는 지난 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임금 5% 인상과 계약직과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등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창원시가 곳곳에 해안가 산책로를 만들고 특색 있게 바꿉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뿐 아니라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아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창대교가 지어지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창원 3기 해안가. 해안가를 따라 카페와 식당이 들어서고 주말과 저녁이면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이곳 4.8km 구간에 오는 2019년까지 해안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가족과 연인들이 여기에 오면은 마창대교의 불빛을 한번 찾아보면은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일명 콰이강의 다리라고 불리는 저도 연륙교도 현재 보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올 연말쯤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다리 모양을 특색 있게 바꾸고 바닥에 강화 유리를 깔아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체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저도 비치로드와 함께 색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되면은 스카이웨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주변에 이제 유력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서. 또 지네만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즐길 수 있도록 속천항에서 앙골포까지 29km 구간의 바닷길도 오는 11월 완성돼 관광객들을 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요즘 조선업체는 대형 조선소부터 조선기자재, 설계업체까지 모두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설계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가 갑자기 절반이나 깎여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2D와 3D 프로그램으로 배와 해양 플랜트를 설계하는 부산의 한 업체. 요즘처럼 일감이 없을 때는 6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하는 설계 프로그램 구입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들의 가격들이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구입을 했다가 하더라도 실제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중소기업으로서는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해외 수주도 못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 업체에 비싼 돈을 주고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올해 초부터 슈퍼컴퓨터에 구축해 놓은 설계 프로그램을 업체가 함께 사용하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요구한 70억 원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절반이나 깎인 35억 원만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50명 정도 엔지니어가 쓸 수 있도록 처음에 예산을 잡았는데요. 반으로 이제 삭감이 되면 어떤 업체는 사용하고 어떤 업체는 사용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산업부는 설계업체 80%가 부산에 있어서 특정 지역 밀어주기를 할 수 없다며 이상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조합에서 요구한 액수대로 원안대로 반영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설득력이 없다는 지역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이 잇따르자 산업부는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채권단의 지원 중단으로 지난달 임금 일부가 체불됐던 성동조선해양이 이르면 이번 주에 밀린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내일 싱가포르 선주사에 탱커선 한 척을 인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동조선은 이번 인도가 끝나면 250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직원들의 밀린 급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는 조선업과는 달리 정유업계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정유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주요했다는 분석인데 주된 원인과 전망을 박영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지난 2014년 중국 시노팩과 합작해 설립한 중한석화. 연간 250만 톤 규모의 에틸렌 등 화학 제품을 생산하며
설립 2년째인 지난해 4,7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이 2조 원가량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SK이노베이션. 이처럼 고부가가치 화학 사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2분기에는 영업이익 가운데 화학 분야의 영업이익이 절반가량이고 윤활유 사업까지 포함한 비정유 분야가 66%를 차지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특이하게 정유사지만 납사크래커 사업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화학 부분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비정유 분야가 효자 노릇을 한 것은 S오일도 비슷합니다.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이 1조 1,300여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한 S오일. 화학과 윤활유 등 비정유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23% 정도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42%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2분기 들어 국제유가의 상승에 따른 정유의 재고평가 이익도 실적 개선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3월 달하고 6월 달 평균 유가를 비교해 보면 11달러가 올랐거든요. 유가 상승에 따른 2분기에 재고평가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서 3분기에는 정유의 실적이 떨어지겠지만 4분기에는 정제 마진이 회복되면서 올해 연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조선업, 반면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업계, 업종별로 주력 제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메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급 중인 태블릿 PC를 이용한 중학교 수업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탁구 대회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보 아나운서입니다. 야마구치시의 후타지마 중학교입니다. 태블릿 PC와 전자칠판을 활용한 3학년 과학 공개 수업이 열렸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설명한 동영상이 전자칠판을 통해 전달됩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습니다. 1학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각각 태블릿 PC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모은 정보를 발표하는 수업도 했습니다. みんなに伝えやすくて便利だと思いました。子どもたちの可能性を引き出すための道具として、いかにですねこの授業の中に取り入れていくことができるか考えながら今授業の実践を積んでいるところです。 후타지마 중학교는 2년 전부터 태블릿 PC와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수업의 시범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시 장애인 복지센터입니다. 탁구 시합을 하는 선수들은 시각장애인들입니다. 선수들은 탁구공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라켓을 휘둘러 공을 넘깁니다. 공 안에는 특수하게 제작된 금속이 들어가 있어 장애인 선수가 구르는 소리를 듣도록 합니다. 실력이 쌓이면 공격의 강약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相手が強いボールを打ってくるのか弱いボールを打ってくるのかを考えてまずは打ってますね。なんとか勝てて良かったなと思ってます。障害があってもいろいろな可能性を秘めていて耳だけでスポーツができ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知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사운드 탁구 대회는 저변이 확대되며 이번 대회는 20대부터 80대까지 37명이 참가했습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불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2주간 온열 질환자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은 빠르게 치솟겠습니다. 김해 35도, 창원과 진주 34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이 최고치를 가리키는 오후 시간 소나기 예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양이 많진 않겠지만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당분간 소나기 예보와 함께 무더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에는 구름량 적은 모습이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5도, 함안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창녕 35도, 창원 34도, 고성과 거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벌써 2주 넘게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진주가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33도, 함양과 합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m로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시설원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무생으로 지급합니다. 고성군은 국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오는 10일 고성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남해 지역에 팔색조 등 멸종위기종 여름철새들이 번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령군 장애인 부모회는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는 18일까지 장애학생 여름방학 열린 학교를 운영합니다. 창원시가 폭염으로부터 홀몸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창원시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경로당 등 890여 곳으로 책임관리자 지정과 관리대장 기록 여부, 냉방기 청소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경남교육청이 학교 안전을 강의할 전문 강사를 교원 가운데서 직접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올해 응급구조사나 안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는 31명을 학교 추천을 받아 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들에게 관련 교육을 더 받도록 한 뒤 학교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